왜 나만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왜 내 인생은 항상 꼬일까? 그렇게 매일 불만 속에 살던 남자에게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한 편의 영상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죠. 좋은 인연이 좋은 과보를 만든다는 것. 당신의 오늘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좋은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과보, 전생과 현재, 그리고 내 삶의 선택.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도 팀장과의 갈등이 있었죠.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훈을 질책했습니다. 30대 중반, 직장 생활 10년 차에 접어든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대체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집에 돌아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중학생 아들 민우는 요즘 더 말이 없어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지하철에 몸을 실은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심코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과보를 만든다. 현우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평소 불교에 관심이 없던 지훈이었지만 제목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출퇴근길에 보기 좋은 길이의 영상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어폰을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차분한 목소리의 스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우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들려주신 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맺는 인연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영상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 아난에게 들려주는 전생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었고 그 내용이 묘하게 지훈의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과거의 씨앗이 피어난 결과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은 미래의 인연으로 꽃피게 됩니다. 지우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팀장과의 관계, 아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아내와의 무뎌진 감정. 모두 자신이 심은 씨앗의 결과가 아닐까?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우는 영상에 깊이 빠져들었고 집에 도착할 때쯤 영상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과보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보세요. 지훈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영상의 내용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지훈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현우경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우경은 현명함과 어리석음에 관한 경전으로 부처님께서 인연과 업보에 대해 설명하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어서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며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된다. 지우는 영상 속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타인에게 무관심했는지, 심지어 가족에게도 얼마나 냉담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팀장과의 갈등도 어쩌면 자신이 평소 팀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말았겠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은 개선된 방안을 준비해 보았는데 시간 되실 때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점심시간 후에 잠깐 이야기해보자. 이 작은 대화가 지훈에게는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팀장의 표정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한 것이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고 지훈은 오랜만에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퇴근길 지훈은 다시 그 불교 채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우경에 나오는 마하살타 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이것이 지훈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의 마하살타 왕자였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화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 아름다운 숲속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고귀한 기품을 지닌 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마하살타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베푸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지요. 어느 날 마하살타 왕자는 숲속을 거닐다 5마리의 새끼를 낳고 극도로 허약해진 어미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죠. 이 광경을 본 왕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마하살타 왕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몸을 버려 이 생명들을 살리겠노라. 그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어미 호랑이 앞에 떨어진 그의 몸은 호랑이의 먹이가 되었고 덕분에 호랑이와 새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영상 속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자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희생으로 마하살타 왕자는 천상세계에 태어났고 그의 선행은 무수한 생을 거쳐 끝내는 부처님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만났던 호랑이와 새끼들은 후에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나 법의 가르침을 받는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아난아. 한 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 내가 베푼 자비와 희생이 수많은 중생과의 좋은 인연으로 피어난 것이다. 지훈은 영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결과라면,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인연을 결정한다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평소보다 먼저 아들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오랜만에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자 민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또 다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3세인과 전생, 현생, 내생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지훈에게 이런 주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아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전생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받는 과보를 보고 내생을 알고 싶다면 지금 짓는 업을 보라. 이 말씀은 지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맺고 있는 관계가 모두 과거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삶 역시 지금 자신이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세인과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나 기쁨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지금 내가 짓는 업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타인의 탓을 했던 자신의 모습,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순간들, 가족에게 무심했던 시간들. 그것이 모두 자신이 심은 씨앗이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불편한 관계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 현재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과 새로운 업의 창조입니다. 지우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내에게 오랜만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아들 민우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지우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이 씨앗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명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불교 채널에서 배운 간단한 호흡법을 따라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출근길 지우는 자신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장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지만 여전히 회사에는 불편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특히 옆 팀의 김 대리와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후로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그때 영상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따뜻한 말 건네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김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로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말았겠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김 대리님, 지난번 프로젝트 때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사과드립니다. 사실 김 대리님의 제안도 정말 좋았는데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김 대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 의견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 짧은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랍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김 대리가 먼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업무 외의 이야기도 나누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이번에는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께 평소보다 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늘 무표정하게 물건만 건네던 아주머니가 오늘은 활짝 웃으며 날씨가 참 좋죠? 하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지우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지우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저녁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민우의 학교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평소라면 TV만 보며 대충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작은 변화는 계속되었고 놀랍게도 주변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팀장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어느 오후 팀장이 갑자기 지훈의 자리로 와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서 솔직히 대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의견 교환이 훨씬 편해졌어. 지훈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팀장의 눈에도 띄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팀장도 사실은 자신과 소통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변화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민우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지훈이었다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 같은 말을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아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볼까? 민우는 아버지의 반응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민우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지훈이 집안일을 돕고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아내도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많이 달라졌네요. 마치 데이트하던 시절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지우는 부끄러우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날 우연히 본 불교 채널의 영상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퇴근길 지우는 다시 그 채널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행의 큰 결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짧게나마 명상을 하는 습관이 생겼고 출퇴근길에는 불교 채널의 영상을 보며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지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왜 나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것은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일 뿐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훈의 평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불만이 많고 소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팀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에서 두 동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지훈이 먼저 나서서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장은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요즘 팀 분위기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자네가 팀을 이끌어보는 게 어떻겠나? 지훈에게는 오랫동안 원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지훈이었다면 이런 제안에 큰 부담을 느끼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나누었고 주말에는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내와는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깨달은 건 우리 삶의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은 소중한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단다. 아빠는 최근에 그걸 배우게 됐지.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거야. 그리고 이 인연을 소중히 가꾸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늘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교 채널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먼저 인연의 씨앗을 심는다면 좋은 과보는 언젠가 반드시 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왜 나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일하고 있었고, 가정에서는 더 따뜻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 자신의 내면이 평온해졌습니다. 주말 지훈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템플스테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놀랍게도 민우가 가장 먼저 찬성했고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가족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틀간의 템플스테이는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 108배 바루공양, 그리고 차분한 명상의 시간. 모든 것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주지스님과 나눈 대화는 지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연은 우리가 짓는 것이고 과보는 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결정됩니다. 스님의 말씀은 지훈이 그동안 불교 채널을 통해 배웠던 내용과 같았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명상 시간, 지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불교 채널과의 인연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으니까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들은 왜 착한 일을 해도 가끔 나쁜 일을 당하는 걸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번 생에서만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불교에서는 우리가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 과보로 나타난다고 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지훈은 조용히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은 짓는 것, 과보는 피는 것.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실로 돌아왔는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컴퓨터 화면에는 불교 채널의 새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 다음 생에 나를 울릴 수도 있다. 지훈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여정이 또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지훈의 평온한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인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과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 그 업이 다음 생에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우경의 지혜로 인연과 과보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의 씨앗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붓다의 향기와 인연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을 기원합니다.